안녕하세요. 정승일입니다. 저는 2004년도에 수련을 마치고 지금 성형외과 전문을 취직한 지는 20여 년 정도 됐고요. 처음에는 단순히 인중수술을 시작을 했다가 그에 따른 이제 콧볼과 코끝 변화가 이제 수반되는 것을 관찰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인중 코 수술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밀접한 관계라고 하기 좀 그렇고요. 일단 인물화를 그리려면 오랜 시간 그 인물을 관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형태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얼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나 또 조화로 이런 걸 오랜 시간 관찰하게 되거든요. 거기에서 오는 이제 관찰력의 깊이가 깊어지면 환자를 볼 때 이 환자의 어떤 면을 우리가 개선을 함으로써 외모에 정말로 도움이 될지 그런 그림이 좀 보이기 시작하고요. 골격이나 연부 조직을 어떻게 재구성해서 우리가 원하는 모양으로 표현할 수 있는가 그런 면에 있어서는 그림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반적으로 인중 수술을 하게 되면 코밑 절개가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고요. 아니면 홍순 전진술을 해서 이제 입술 자체 직접적으로 절개하는 방식이 있는데 제가 하는 방식은 코수술 방식과 비슷합니다. 제가 오랜 기간 코수술을 하면서 비주 절개와 콧날개 절개의 형태는 비교적 안전하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개방형 코수술 절개 방법을 이용하고 나머지 절개는 전부 우리가 숨길 수 있는 콧구멍 안에 절개선이 놓이게 됩니다. 이 절개선의 장점은 뭐냐면 긴 흉터를 예방을 할 수가 있고요. 정면에서 봤을 때 나중에 수술 후에 흉터가 보이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코턱살을 가로지르는 절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코턱살의 변형이나 소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는 코턱살 자체를 수술할 때 박리하거나 고정할 때 완전히 보존하고 있고요. 때에 따라서는 복원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코턱살의 콧날개와 비주를 연결하는 사물성 결차 조직인데요. 실제 수술할 때 박리나 고정에 있어서 소홀함이 있다면 이 조직이 손상을 받게 됩니다. 이 조직은 콧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예방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잘 보존을 해야 됩니다. 실제 수술에서 보면 이 환자를 수술했을 때 저희 방식으로 했을 때 코턱살의 모양이 변화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코턱살 자체가 소실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코턱살의 모양, 형태가 변하기 때문에 이런 환자에서 수술할 때는 미리 환자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수술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중안면부가 길다고 생각하시는 분, 얼굴이 길다고 생각하시는 모든 분들은 적응증이 될 수 있는데 인중이 길다고 해서 무조건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쌍꺼풀이 긴 경우에는 수술 후에 다물기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수술을 하지 않는 편이 좋고요. 수술하기 좋은 케이스는 노화에 의해서 중안면부가 길어지면서 입술이 얇아지고 또 세로주름이 생기면서 중간 부분이 불룩해지는 경우 아니면 선천적으로 인중이 길어서 얼굴이 중안면부가 긴 환자 또는 양악수술 후나 교정치료 후에 윗입술이 얇아지고 또 위치아가 노출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환자는 제가 하는 인중 코 수술이 가장 좋은 적응증이 되겠습니다.